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8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대만 독립개헌 무력 통일 가능성 높여 경고. 대만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 개헌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질적인 발을 내딛는 순간 본토의 통일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3일 민진당은 헌법 전문에서 통일 고유 영토 문구를 삭제하자면서 중국과의 통일을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했다. 마샤오광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독립 움직임이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5일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열고 중화의 아들 딸이 단결해 조국 통일의 대업을 조속히 이루자라고 주장했다. 왕양 정협 주석은 이날 정협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전국 정협은 올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에 전면적 확립에 굳건한 지지를 보낸다라며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와의 단결을 강화하고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적 없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어 중국 대만 간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라크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5일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를 만나는 등 8일까지 3박 4일의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교황은 여러 차례 이라크 방문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라크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교황은 바흐람 살리흐 대통령 등 이라크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라크가 전쟁과 테러, 여러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거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유발한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평화와 공존을 촉구했다. AP통신은 지난 6일 약 50분간 진행된 교황과 알시스타니와의 비공개 만남에서 교황은 이라크 내 소수파인 기독교인들을 포용해 줄 것을 촉구했고 알시스타니도 이라크의 종교계는 기독교도들을 보호할 임무가 있으며 기독교도들은 다른 이라크인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면서 기독교도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이라크 2대 도시 모술을 방문하는 데 이어 인근 아르빌에서 대규모 5개 미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테네시주에서 실종 아동 150명 구출. 테네시주 수사국은 3일 주 저녁에 걸쳐 확인된 미성년자 실종자 240명 중 150명을 구출했으며 이들의 실혼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TBI 관계자에 따르면 구출된 미성년자들은 3세에서 17세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소녀였다. 이들 중 최소 5명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돼 조사 중에 있다. 이번 구출 작전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획돼 2021년 1월 4일에 시작됐다. 주 전역을 동부, 중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TBI와 테네시 아동지원부서 연방보건관실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됐다. 데이비드 라우시 TBI 국장은 관련 성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테네시주에서는 매달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실종된다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에 구출된 150명 가운데 93명은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의 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테네시 동부 지역의 연방보안관 데이비드 졸리는 성명에서 연방보안관들은 위기에 처한 실종 아동을 찾아 폭력과 착취 등의 범죄로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데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합동팀은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도 구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선거개혁법 통과, 우편투표 의무화로 논란 가중. 연방하원이 3일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를 손꼽힌 HR1 선거개혁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 불법 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법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은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선거 당일 현장 등록 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점, 투표용지를 추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HR1 법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유권자 명단을 확보해 미성년자, 사망자, 불법 체류자 명단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중복 투표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HR1 법안은 찬성 220, 반대 210으로 통과됐으며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을 2020년 대선에서 드러난 불법 부정선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실행되면 2024년 대선은 작년보다 더 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 후 한 번도 기자회견 열지 않아.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바이든은 당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27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20일 후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마사 조인트 쿠마르 백악관 전환 프로젝트 국장에 따르면 바이든은 1월 20일 이후 기자들과 38차례 단답형 질의응답만 진행했다.
광범위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간단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렛 브루원 백악관 글로벌 관영국장은 바이든이 언론과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일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은 백악관과 국민들의 관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맥키너니 전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에게 소식을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약속한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젠사키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바이든은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라고 두둔했다. 역사상 유례없이 공식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두교서마저 발표하지 않은 바이든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3월 8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